40년 동안 당신의 세상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리고, 공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가며, 사무실에서는 상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당신은 이 침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달려오셨나요? 20대, 30대의 그 시절부터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 시장의 전사이자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지칠 때까지 일했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기를 바라며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예순이 됩니다. 퇴근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고, 직원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아이들은 자라서 제 삶을 살아갑니다. 집안은 어느새 무서울 만큼 조용해집니다. 모든 소음이 멈춘 그 순간, 40년 만에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 즉 따뜻한 마음, 인간적인 정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정과 언제나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희생의 문화입니다. 젊음을 회사에 바치고, 취미를 가족에게 양보하며, 건강을 돈과 생계를 위해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순이 되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구나. 퇴직한 남자들은 존경받던 김 부장님에서 집에 새끼를 다 챙겨 먹는 삼식이가 되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여성들은 이제 빈둥지 증후군, 엠프티 네스트 신드롬과 마주합니다. 한국의 6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 외로움이고 무력감, 쓸모없음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이제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는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2막,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막을 정말로 찬란하게 피워내기 위해 우리에겐 5가지가 필요합니다. 제1장 건강. 마지막 남은 자산.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돈을 모두 써서 건강을 되찾으려 합니다. 예순의 나이에 이르면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단지 몸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가지는 바로 암과 치매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적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내일도 스스로 산에 오를 수 있고, 자녀의 도움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의 건강입니다. 당신만의 햇살을 찾으세요.
매일 3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 걸으세요. 아파트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노년의 우울증은 어떤 육체적 질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몸은 당신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제2장 돈, 품위 있는 독립,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년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그들의 결혼을 위해 평생 돈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초라한 국민연금 몇 푼뿐일 때 그 허무함은 깊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예순의 나이에 돈이란 더 이상 부나 명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란 바로 존엄입니다. 품위 있는 독립,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입니다. 스스로 병원비를 낼 수 있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줄 때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으며, 친구들과 식사할 때 자신 있게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의 품격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보세요.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번 용돈을 통해 삶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벌어 쓸 수 있다는 그 감각이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큰 자신감이 되어줍니다. 재정적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품위 있는 독립입니다. 제3장 사람, 외로움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예순이 된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전화를 걸어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것이 행복을 좌우합니다. 자녀는 이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매일 당신 곁에 머물길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를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 이제 그 사람은 단순한 남편,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서로에게 말 거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남성분들은 집안일을 배우고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을 직접 내려드리세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생 함께 걸어온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둘째, 친구. 취미를 함께할 친구를 찾으세요. 같이 등산을 가고 서예나 수묵화 같은 취미를 배우며 가끔 여행도 함께 하세요. 친구는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셋째, 공동체. 집에만 머물지 마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로 나가보세요. 거기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장 취미.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 1위. 인생의 1막이었다면 취미는 인생의 2막입니다. 퇴직 후 당신에게는 하루 16시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TV 앞에 누워 하루를 보낼 건가요? 그것은 가장 빠르게 병과 우울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한 바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작은 이유 하나입니다. 지금이 바로 배움, 공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위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공부입니다. 여행을 위해 영어를 배우고 30년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하고, 혹은 나처럼 유튜버가 되어 당신의 인생 경험을 세상과 나누세요.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평생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뇌도 몸처럼 운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릴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5장 죽음, 평온한 준비. 이것은 마지막 주제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well dying, 잘 죽는 법,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책임 있고 평온한 준비입니다. 예순의 나이는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물건을 정리하세요. 물건은 최소한으로, 삶은 단순하게.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짐이 아닌 가볍고 정돈된 마음을 남기세요. 둘째 여전에 재정을 정리하세요. 유언장을 쓰고 재산을 명확하게 나누세요. 당신이 떠난 뒤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셋째, 마음을 정리하세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아직 건강할 때 당신의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영정사진을 남기세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당신의 진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예순을 환갑, 즉 한 바퀴를 돌아온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순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청춘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김 부장님도 민수 엄마도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요. 혹시 당신도 이 나이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고민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함께 걸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함께 나누어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았다면, 만약 당신도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이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따뜻한 집, 서로 이야기하고 배우고 함께 인생 2막을 걸어갈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